동북고 2학년 시험 이번에 어땠을까요? 하이스코어 영어학원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번 시험이 좀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까다로웠어요 라고 하는 문자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쌤이 보기에도 그만큼의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기말고사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시험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수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동일하게 총 32문항, 그리고 선택형 26문제, 그리고 서답형 6문제 자체가 지난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재 출제 현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와 부교재, 수능실감, 그리고 능률복화라고 하는 단어장 자체에서 동일한 비중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89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예상하셨겠지만 지난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북고 2학년에 1등급 커트라인 점수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미루어 봤을 때 난이도와 그리고 전반적인 변형의 정도까지를 고려한 결과 89점이라는 점수보다는 다소 낮은 점수인 80 초중반 정도의 점수가 1등급 커트라인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별 출제 빈도입니다. 어휘와 객관식 부분 자체가 현저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북고는 항상 어휘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고 2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원했을 때 단어 시험과 그리고 단어와 관련된 여러 데일리 테스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휘 객관식 문제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 또 어법의 상황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법 역시도 다른 문항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등급과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1등급과 2등급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어법 공부까지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휘와 어법을 제외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여전히 어휘 문제 자체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어법 문제의 출제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칠판에 보여드리는 부분은 객관식 1번부터 4번으로 출제되었던 이번 기말고사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문제가 강세인 상황 자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 나타났던 객관식 1번부터 4번까지는 단순하게 단어의 뜻이라든지 영어를 적어봐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 자체를 가져옴으로써 해당 지문에서 너희들이 해당 단어를 써봐라, 적용해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코어에서는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새로운 문제 나왔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번 한 번 변형되어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의 독해력과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 자체를 어휘에 초점을 맞춰 여러 변형 문제를 구성해 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자신들이 암기했던 여러 단어들을 해당하는 처음 보는 이런 지문들에 적용해보는 연습과 그리고 실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동북고 2학년 기말고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형 정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체감 난이도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문장 수준의 변형부터 지문 전체에 대한 개작까지 정말 심화된 변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원문에 없는 도입문이라든지 또는 결론부 또는 세부 표현이라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표현들을 더 집어 넣으심으로써 어려운 시험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문에서의 문장을 삭제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이곳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문장이 왜 없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또 갖게도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도 성향 조정되었는데요. 변형 지문에서의 어휘 추론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했고 변형 지문에서의 어법 문제 역시도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아이들이 봤던 어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변형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법을 출제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어법 문제 풀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도록 문제를 구성하셨습니다.
플러스로 고난이도 문제는 서답형 영작 문제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하는 문제조차도 난이도가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동반이어 어휘는 물론 어법 공부 역시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휘 추론의 지속적인 강세인데요. 원지문과 변형된 지문 모두를 통해서 어휘의 중요성을 상승시켰습니다. 능률복화 어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들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단어의 개수 자체가 350개에서 400개에 육박하는 많은 단어들 자체를 예문들과 함께 지문 속에 녹여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문 중심의 공부가 지난 1학년 때 아이들한테 중요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문을 뛰어넘어 외부 지문 자체를 가져옴으로써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노출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기본 단어 암기를 시키고 이 해당하는 단어를 N회독, 저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시키는데요. N회독을 시킨 이후에 독해력까지도 장착시킬 수 있는 연습을 꾸준하게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동북고 2학년 기말고사는 원문과 변형된 지문이 모두 많이 등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동북고 시험은 단순한 지문 암기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변형 문제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해석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시험 대비해서 강사인 저와 아이들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은 바로 동북고 부교재인 2027 수능 실감이라고 하는 부교재 자체에 대한 변형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변형 문제나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이스코어 영어학원에서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저에게는 호재로서 작용했는데요. 제가 스스로 문제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주다 보니 오히려 퀄리티가 높고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자체를 제가 긁어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변형 정도면에 있어서 즉 원문 그대로를 변형했느냐 아니면 10% 정도 또는 20% 정도의 어휘 수준에서 변형했느냐 또는 30이나 50% 수준에서 문장 수준 안에서의 변형을 했느냐 또는 거의 80% 이상으로 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변형 문제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칠판에 보이시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었던 변형 문제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도 변형, 10도 변형, 그리고 36.5도 변형이라고 하는 제가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80도 변형까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아이들이 건들기에 많이 어려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변형 문제에 대한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 대한 내용부터 아이들이 정말 많은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는 요약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특히 이 요약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북고 2학년에서 서술형 문제 자체에 대한 어휘 서답형으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도 선생님 변형의 정도를 다양하게 해서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아이들이 해당하는 문제의 유형들에 대한 정말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문제는 이번 동북고 2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20번 문항인데요. 20번 문항 역시도 단락 순서배열 문제로서 출제됨으로써 아이들이 그 전에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변형 문제로 준비를 해놨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왔던 보기의 부분과 그리고 ABC라고 하는 부분까지 아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능 실감이라고 하는 변형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을 해오고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와 줌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가 조금 뛰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못 풀 수준의 문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2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 역시 비슷하거나 아주 소폭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북고 2학년은 역사상 지속적으로 어법과 어휘가 강세인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어법과 어휘는 열심히 해주시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다른 유형들의 문제도 어떻게 진화되고 발전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형의 정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 독해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독해력 자체를 많이 향상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독해력 향상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신다면 독해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어휘와 그리고 추가적인 어법 그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부는 역시 독해 공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이스코어에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하는 공부들이 모두 해당 공부, 즉 2학기의 중간고사 내신과는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 그리고 논리 구조까지 조금은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확한 독해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북고 2학년 기말고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 정말 반가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북고 2학년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부는 단번에 결과가 좋게 바뀌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스코어에서 그리고 동북고 2학년 학생들 중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리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발전의 가능성과 발전하는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학기 동북고 2학년들의 시험에서 등급 향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해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스코어 영어학원 본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